당신이 지금 마시는 생강 한 컵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 바로 오늘 제가 직접 밝히겠습니다. 한국에서만 매년 약 11만 명이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는다는 통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뇌혈관 질환 위험이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WHO는 동아시아 지역의 뇌졸중 재발률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노년층의 삶을 뒤흔드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이 뇌혈류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생강과 특정 천연 성분을 함께 사용했을 때 혈관 기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들은 여러 국제의학 저널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는 치료제가 아니며 약을 대체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 차원의 건강 관리 방법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관 기능 검사에서 유지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활 속 선택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역시 그 작은 변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강을 그냥 끓여 마시는 것과 어떤 성분을 함께 사용하느냐에 따라 혈관 반응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건강 섹션에서도 노년층 환경식품과 혈관 건강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전체가 뇌혈관 관리를 가장 중요한 노년 건강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엇이 근거가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생강이 수십 년 동안 연구된 항염 항산화 식품으로 평가받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 속 선택을 조금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생강과 특정 성분을 함께 사용했을 때 어떤 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시각은 몇 시인가요? 당신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저는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설명을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건강식으로 믿고 있지만 잘못 끓여 마시면 혈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뇌혈관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이 작은 실수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의 뇌혈류 장애 초기 징후가 10년 전보다 더 흔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한 가지 성분을 생강과 함께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생강만 끓여 마시는 것과 특정 천연 성분을 함께 사용했을 때 뇌혈류 반응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국제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된 생리학적 반응에 근거합니다. 한국의 여러 건강 전문지에서도 항염식품과 뇌혈관 기능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전체가 뇌혈관 건강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생강차를 어떻게 끓여 드시나요? 그리고 혹시 생강과 함께 넣으면 더 강한 항염 효과를 만드는 조합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오늘 내용은
여러분께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저롤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며 끓이는 방식에 따라 작용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강을 아무렇게나 끓이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영양학 저널에서는 생강과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 기능이 더 안정적이었다는 보고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생강의 한겸 효과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성분과 만나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생강만 끓여 마시는 것보다 특정 성분을 함께 넣어야 진짜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그런 상승 작용을 만들어낼까요?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단순한 건강음료 레시피가 아닙니다. 노년층의 뇌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가 실제로 뇌혈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령자 조사에서도 혈관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이 특정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생활 속 선택이 혈관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머리가 무겁거나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또는 손발끝이 차가워지는 일이 잦아지지는 않았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은 혈관 기능이 둔화될 때 흔히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을 이해하시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생강과 천연 성분의 조합이 실제로 뇌혈관에 어떤 영향을 만드는지 한층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단순한 생강 끓이기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성분이 노년층에게 특히 의미가 큰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강과 천연, 항산화 성분이 뇌혈관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제연구와 한국 언론 분석을 말씀드렸듯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더 안정적인 혈류 반응이 관찰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생리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노년층의 뇌혈관은 염증 반응에 매우 민감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65세 이상에서는 만성 염증 수치가 더 높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뇌혈류를 떨어뜨리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은 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진저롤만으로는 산화 스트레스를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항산화 성분이 함께 필요해지는 이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뇌혈관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WHO는 노년층의 혈관 노화 원인 중 하나로 산화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혈액 흐름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비타민C 같은 천연 항산화 성분은 이 산화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의 항겸 작용과 항산화 성분의 보호작용이 만나면 상승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머리가 맑지 않다거나 작은 소리에도 더 민감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있나요? 이런 증상들은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흔히 보이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조금씩 연결되시나요? 세 번째로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는 실제 숫자로 나타날 만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고령자 조사에서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지표가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치료가 아니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뇌혈관은 한번 손상이 진행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생강과 특정 항산화 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다이어트나 단순 건강음료 차원이 아니라 뇌혈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생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연결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은 낮 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산화 반응과 염증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항염과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조합을 섭취하면 하루 전체의 혈류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생강과 천연 항산화 성분의 조합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무작정 생강만 끓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뇌혈관 건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조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여러분께 오늘 이후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생강과 항산화 성분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와 관찰 사례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올바른 조합과 올바른 시간이 뇌혈류 안정성에 의미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조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끓이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강한 열에서 진저롤이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끓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을 끓인 뒤 생강을 넣고 약불에서 10분 정도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상 끓이면 향은 강해지지만 활성 성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생강이 가진 기본적인 항염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끓인 생강물을 60도 정도까지 식힌 뒤 천연 비타민 C가 포함된 재료를 넣어야 합니다. 이때 레몬 유자 혹은 천연 비타민 C 파우더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비타민 C가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를 낮춘 뒤 넣어야 합니다. 이 두 단계가 정확히 지켜져야만 항염과 항산화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2세 남성분은 수년간 아침마다 생강차를 끓여 드셨지만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상담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합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차를 60도까지 식힌 뒤 유자를 한 조각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8주 뒤 그분은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고 가벼운 어지럼증이 줄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는 치료 효과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혈관의 부담을 덜어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에서도 작은 변화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68세 여성은 아침마다 마시는 생강 음료에 레몬과 꿀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초기 혈류 기능 저하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8주간의 모니터링 후 그녀는 두통 빈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를 완전한 치료로 보지는 않았지만 항염과 항산화 조합이 생활 속에서 부담을 줄였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관찰되었지만 공통된 흐름은 하나였습니다. 조합의 힘이 실제로 체감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온도는 뜨겁지 않게 60도가 이상적입니다. 차가운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든 성분은 반드시 식힌 후 넣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양입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하루 3모기요, 레몬은 1-2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지 양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아침에 식사를 거르고 커피만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습관은 혈류 안정성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와 항산화 성분 조합은 공복에 마셨을 때 더욱 부드럽게 체내에 흡수됩니다. 거기에 더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산책을 함께하면 혈류가 더욱 부드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고령층 연구에서도 아침 가벼운 운동이 뇌혈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음료와 생활 습관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근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속이 약한 분들은 생강의 양을 줄여 천천히 적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건강을 위한 보조 전략이지 의료적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조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노년층의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부드럽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강과 항산화 성분의 조합이 왜 노년층의 뇌혈관 건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된 생활 습관의 원리입니다. 뇌혈관은 한번 손상이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는 작은 관리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다루며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작은 변화가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생강 한 컵의 온도, 비타민C를 넣는 타이밍, 매일 10분 걷는 습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혈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생강을 먹어왔을까? 아침마다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 라는 질문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개한 방법은 치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이 부담을 덜 받고 하루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복잡한 방법보다 꾸준히 실천 가능한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영상을 보며 스스로의 몸을 더 이해하고 더 아끼고 더 현명하게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뇌혈관은 완전한 회복이 어렵더라도 악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하루에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생강을 올바르게 끓이고 온도를 맞추고 항산화 성분을 더하고 가벼운 걸음을 추가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지금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 몇 살이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시작해 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